AI한테 데이터 시각화 해달라고 하면 대시보드가 나옵니다. 요약하듯 둥근 차트. 깔끔하죠? 이걸 다 지우고 차트 하나만 남겨봤더니 같은 데이터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코시스의 데이터표를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간행물이라고 해서 최근 보도자료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은 따로 엑셀로 모아놓은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건 일반적인 통계표보다는 조금 더 편집이 많이 필요합니다. 보도용으로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운로드 받은 이후에 엑셀에 있는 클로드인 엑셀을 이용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은 바로 정리할 수 있게 처리를 해봤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프롬프트를 가지고 바로 입력을 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특히 AI에다가 그래프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엑셀도 나쁘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활용도 면에서는 CSV 파일이 조금 더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들어진 CSV 데이터는 이런 방식으로 되게 간편하게 정리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만들어 놓은 CSV 파일을 플러스 버튼이나 이렇게 홈페이지 위에 올려주시면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은 제가 앞으로도 자주 이야기할 것 같긴 한데 그 공공통계 데이터예요. 이 자료 자체는. 그래서 국가 데이터처 자료다 보니까 그대로 제가 업로드하는 방식을 쓰는데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 데이터를 다루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업로드하는 일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보시는 분들이 국가 데이터처의 공공 데이터가 아니라 개인적인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회사 데이터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AI에 그대로는 안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합성 데이터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데이터를 업로드했을 때는 사실 어디까지 공개되고 학습될지 확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 이제 오픈되어 있는 공공 데이터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런 업로드 방식을 쓰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제미나이를 포함한 여러 가지 A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어떤 내용들을 좀 보냐면 이런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나서 명령하게 되는 프롬프트를 보통 한 줄로 입력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 자료를 확인하고 데이터 시각화해줘. 혹은 뭐 분석해줘. 데이터 분석해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입력해보고 결과물도 바로 보자. 아무것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저도 확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 옵션만 더 줄게요. 여기에서 보시면 캔버스라고 있거든요. 코딩하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슬라이드를 보통 만든다라고 했을 때 많이 이제 클릭하시는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완성본들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런 형식으로 나오기만 해도 겉모양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이 점점 느려지는 이유도 제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이런 방식이. 네. 대시보드라는 게 사실 보면은 이렇게 완성되어 있고 요약되어 있는 전체의 그 인덱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디자인에 현재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이유는 그래서 이 데이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결과를 그래서 어쩌라고의 답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의 연령대별로 출산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30에서 34세라는 거 중요한 부분들은 데이터 자체를 요약하고 한신들만 이렇게 정리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상세 데이터 목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봐라 우리가 하는 말이 맞지 않느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사실은 이런 디자인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어쩌라고를 한 문장이나 이런 임팩트 있는 인사이트를 전달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데이터 시각화, 즉 AI를 통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해줘라는 한마디를 통해서 이런 사이트 형태 혹은 이렇게 한 페이지, 긴 페이지긴 하지만 그래서 긴 페이지에 완성본이 나와 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방식의 그래프가 좀 필요하기도 하다. 물론 지금 이런 그래프들을 봤을 때 연령대별 출산율로 봤을 때는 30에서 34세가 이제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다 이런 결론들을 낼 수는 있는 상황이에요. 모의 연령대별 출산 비중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재 시점이나 완성되어 있는 전체를 요약했을 때의 결과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각 시점에서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한 단계만 더 나가자고요. 그래서 AI가 내 데이터를 모두 정리하게 만들지 않으셨으면 해요. 이 중간중간에 쓰이는 데이터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정리할 수 있는지, 혹은 내가 원하는 차트식을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이번에는 똑같은 AI 모델을 사용하되 그래프의 종류에 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파일은 똑같은 방식으로 업로드 해 놓을 거고요. 차트를 설명할 때 그 스몰 멀티플 차트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보통 실무에서 차트에 대해 소개할 때 막대, 꺾은선, 파이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주로 설명을 하는데, 막대, 꺾은선, 파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한계 시점에서의 대표 요약값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달의 데이터를 요약한다든지 뭐 1년짜리 보고용으로 데이터를 요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스몰 멀티플 차트는 어떤 차트 형식에 있어서든 되게 작은 차트를 여러 개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1년짜리 데이터를 소개를 한다 그러면 기존의 막대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거 하나만 만들면 되거든요. 합계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스몰 멀티플 차트는 무조건 12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총 12개의 달의 그래프를 월별로 이제 나열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거거든요.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쓰냐? 이유가 있죠. 그 그래프들별로 필요한 부분이나 좀 특이점이 나오는 부분들은 사실 좀 디테일하게 봤을 때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를 좀 확대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특정 시기마다 뭔가 데이터들이 변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를 조금 더 펼쳐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인 데이터가 2024년, 2025년, 2026년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데이터 시점을 뽑아가지고요. 연령대별로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한번 약간 보는 방향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모든 그래프들은 일단 꺾은 선으로 잡을 거예요. 기준이 시간대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로축은 왜 5월만 잡느냐. 지금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시점에 2026년 5월이 제일 마지막 그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 동월 데이터들의 차이를 좀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 어제나 그저께가 아니라 뭐 작년에 이때쯤, 재작년에 이때쯤 이런 식으로 같은 그 구간 동안의 데이터를 좀 비교를 합니다. 연령대별로 어떤 그 시점마다 차이들이 있었는지 따로 하나하나 볼 수 있게 데이터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시보드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뭐 요약한 숫자를 넣은 숫자 카드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싹 다 제외해버리고 그래프 하나만 남길 생각이에요. 이 스몰 멀티플 차트만.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 6번째 칸에는 합계 출산율. 왜냐하면 전체 연령대가 5개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Y축 범위는 전체 패널 동일하게. 이 부분은 그래프 완성되고 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스몰 멀티플 차트는 한 번에 Y축 부분을 비교해 주시면 돼요. Y축을 거의 통일시켜 놨기 때문에 같은 포인트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즉 30에서 34세하고 이 순위로 보자면 35세에서 39세 정도에서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그리고 나머지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24세 이하 그리고 29세까지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라고 하는 건 사실 전체의 특정 시점의 요약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하나로 보통 보는 편이고, 지금처럼 스몰 멀티플 차트로 각 연령대별로 출산율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30에서 39세의 연령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중이다 라고 정확하게 그 타겟만 짚어서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AI한테 시각화해달라고 하면 대시보드부터 만듭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차트 하나에만 집중해보세요. 같은 데이터에서 다른 이야기가 보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되셨다면 구독으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정보 디자이너 센이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